우리가 시스템 베러로그 공부하면서 어설트라는 걸 공부했죠. 이게 거의 뭐 요즘은 이걸 쓰는데 어설트라는 게 시스템 베러로그에서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나오기 전에 쓰던 게 바로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스페시파입니다. 스페시파. 그래서 지금은 이거 쓰면 되는데 혹시 과거에 짠 거, 여러분들 혹시 뭐 반도체 회사 가게 되면 과거에 일하시던 분이 프로그램 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과거에는 다 이거 가지고 스페시파이 가지고 뭔가 버그를 잡고 이렇게 해서 타이밍적인 뭐가 잘못됐다 그죠? 지금 어설트 가지고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설트 프로퍼티 이거 이용해갖고. 이게 지금 현재는 이게 더 선호되는 방식이지만 과거에 짠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혹시 남이 내가 회사 들어가는데 과거에 짜놓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남겨놓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이것도 이제 과거에 나온 거지만 이해를 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갖다가 하나 보고 자, 게이트 딜레이 example 한번 교과서 200페이지 자, 간단한 예제를
자, 오늘 처음 나오는 거죠. specify. specify가 뭐예요? 우리가 스펙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회사 취업할 때 스펙, 네 스펙이 뭐야? 뭐 지금은 스펙을 따지면 안 되지만 뭐 내가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 기사 시험 전자기사를 가지고 있고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펙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어떤 하드웨어에 뭔가 타이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제품이 얼마나 빨라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명시하는 방법이 스페시파이입니다. 스페시파이. 명시한다 이거죠. 명시. 자, 이 명시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타이밍을 제일 많이 명시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에서 out까지 A에서 out까지 나오는데 구라는 타임 유니트만큼 딜레이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호를 가해주면 여기에 출력이 나오는데 구라는 시간만큼 지연이 생긴다는 걸 갖다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B에서도 B에서 out까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9. 그 다음에 C에서 out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10일이라는 시간이 서로 이제 비대칭이죠. 그 다음에 D에서 out 나오는데도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는 데는 10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는 데는 9. 타임, 지연이 서로 다를 때 이렇게 명시를 타이밍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저런 식으로 이제 명시를 해줄 때 우리가 스페시파이는 모듈 내 임의의 위치에다가 들어가면 돼. 꼭 여기 처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 나타나도 돼요. 스페시파이를 어떤 모듈 내 어느 위치에다가 저렇게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스페시파이. 타이밍을 명시해 주는 거죠. 타이밍. 자, 이렇게 해주는 거는 1대1로 해주는 거죠. A에서 out까지 가는데 B에서 out까지 나오는데 1대1로 명시해요.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병렬 연결. 이런 경우에 패러렐 커넥션. 병렬 연결. 자, 만약에 거기 반해서 이렇게 한다면 A, B, C, D out. 여기 이 꼴이 아니고 이제 에스트리크 이걸 우리가 뭐냐면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죠. 완전 연결. 영어로 된 게 없네요. complete connection. 자, 저거하고 차이점 뭐냐면 이거 시간을 안 적었죠. 요게 뭐 예를 들어서 9라고 그럴까요? 스페시파이에 만약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는 뭐냐면 A하고 아웃하고 B하고 아웃하고 C하고 아웃하고 D하고 아웃 이게 A, B, C, D 아웃 이 전체 딜레이가 다 뭐라는 거예요? 9 이렇게. 요거 꼭 여기 하나 올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예를 들어서 E, F 이것도 시간을 갖다가 4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A, B, C, D, E, F가 있는데 요거하고 연결도 4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요거도 다 4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하는 걸 갖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요걸 갖다 우리가 완전 연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완전 연결이라고 그러고 1대1로 요거 이렇게 하나하나 명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패럴 커넥션 병렬 연결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이밍 그때마다 생기는 거죠. 요게 같은 엔드 게이트인데 왜 시간 다를 수 있느냐 하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다르게 설계하면 트랜지스터 사이즈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엔드 게이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이즈에 따라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달리 해갖고 설계를 하면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징을 달리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엔드 게이트인데 왜 시간이 다르냐? 그건 우리가 설계자 마음이죠. 설계자 마음이 전류를 갖다 많이 공급해 줄 때는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죠.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키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엔드 게이트라도 시간 지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제 뭐 나중에 구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내가 이제 다른 공정으로 갔어요. 지금 공정 A를 쓰고 있는데 공정 B 새로 반도체 공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공정에 따라서 딜레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또 모든 또 딜레이 타임을 내가 손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게 뭐 4개밖에 없으면 뭐 그냥 즉 1대1로 고치면 되지만 이 파라메타가 이 명시해 준 게 한 10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럽시다. 1000개를 내가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안에 상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펙 프렘이라고 하죠. 이 스펙 프렘. 그래서 여기다가 스펙 프렘. 스펙 프렘.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A에서 아웃까지 딜레이가, A에서 아웃까지 딜레이가 9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요 두 개를 갖다 같이 쓰고 싶다면, 교과서 조금 다르게 할게요. A, B에서 아웃까지 가는데 9다.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구니까 이제 요걸 갖다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A, B, 아웃이라는 상수를 쓰면 되겠죠. 그죠? 네? 요렇게. 그러면 나중에 공정을 바꿨어요. 공정을 바꿨을 때 A에서 아웃, B에서 아웃 가는 게 나중에 11로 바뀌었다 하면 11 바꾸는 것보다는 뭡니까? 요거 하나만 11로 딱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상수 선언하게 되면 나중에 저거 공정이 바뀌었을 때 파라메타가 바뀌는 것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스페시파이 내에서 사용하는 상수는 스펙 프렘이라고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스펙 프렘. 여기에 이렇게 명시해 줄 때 타이밍을 이렇게 스페시파이 내에 if A가 1이면 뭐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거기 있는 것처럼 몇 페이지냐면 203페이지 있는 것처럼 아웃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A가 0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0에 1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딜레이가 다를 경우, 다를 때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A가 1일 때는 A에서 아웃까지 나올 때 10이라는 시간에 지연이 생기고, 요거는 뭡니까? A가 0이라는 뜻이죠. 0이 돼야 반전이 됐을 때 추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일 때는 A에서 아웃까지 출력이 나고 이렇게 조건을 명시해 줄 수 있어요.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명시해. 조건에 따라서 딜레이 타임이 다른 걸 갖다가 명시해 줄 때는 요 if를 쓰시면 됩니다. 그 예제가 203페이지 쭉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만 보시면 아시겠죠. 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유식한 말로는 그 교과서 20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상태 의존 경로 지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DPD라고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State Dependent Path Delay. 그죠? 경로 의존, 상태 의존 경로 지연이죠. 상태 의존 경로 지연. 자, 제일 이제 까다로운 게 교과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예제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 205페이지 보시면 제일 까다로운 게 저도 못 외워요. 매뉴얼을 봐야 돼. 클락 패럴 커넥션이죠. 딜레이 값 스페시파이 내에 클락하고 Q 간에 딜레이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럴 때 그 뒤에 값이 하나만 나오면 뭐 상관없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maximum T4 minimum T4 그 다음에 T4 maximum 그 다음에 turn off time 스페시파이 내에 이렇게 있다 하면 우리가 타이밍을 갖다가 세 가지 값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최소, 그 다음에 요거는 전형적인 typical, 전형적인, 영어로는 typical. 이거는 평상시 돌아갈 때 값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최소 시간. 네. 요거는 최대 시간. 딜레이가 생길 때 요거는 뭐냐면 0에서 1로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요거는 4로 뭐냐면 1에서 0로 떨어질 때 걸리는 지연 시간입니다. 요게 다 같을 때는 그냥 하나만 명시해 주면 돼요. 다 같을 때는. 그런데 이제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요거는 턴업 타임이죠. 어떤 값이 0에서 1이 나오고 있다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가는 시간. 이게 턴업 타임이죠. 자, 요게 0에서 무한대 상태, 저항이 무한대 상태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턴업 타임이에요. 턴업 타임. 요게 또 마찬가지로 요게 최소 시간, 요거는 전형적인 시간.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전형적인 시간, 요거는 최대 시간. 그래서 값이 하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락 Q, 클락이 들어오고 Q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5라고 이렇게 하면 라이즈 타임도 5, 폴링 타임도 5, 그 다음에 뭡니까? 턴업 타임은 요 두 개 시간 중에 미니멈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5가 되겠죠. 턴업 타임. 그 세 개 값이 이게 세 개 값이 전형적인 시간만 준 거죠. 전형적인 시간. 최소 최대 값 안 줬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으면 요거는 티피컬한 타임입니다. 티피컬. 전형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멀하게 쓰는 시간. 만약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클락에서 Q까지 걸리는 시간이 5, 6, 7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티피컬하게 사용하는 시간이고 최소 시간은 5고 최대 시간은 7이고 그죠? 이럴 때 터닝, 라이즈 타임, 폴 타임, 턴업 타임이 다 이 시간으로 먹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만 주게 되면. 밑에 두 개 있죠. 시간 값을 만약에 내가 6개 값만 주면 그 다음에 12개 값 주는 방법이 이렇게 있죠. 자, 요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이 6개 나올 때는 그 하나하나 순수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게 뭐냐면 0에서 1로 갈 때 지연 시간입니다. 6개 먼저 보시죠. 값이 예를 들어서 9, 13, 11, 9, 11, 13 이렇게 6개 값이 명시되잖아요. 그럼 요거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게 0에서 1로 가는데 지연 시간이고요. 두 번째 게 1에서 0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세 번째 게
0에서 하이 임피던스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이 임피던스에서 1로 가는 시간. 뭐 이게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1에서 Z로 가는 시간. 그 다음에 Z에서 0으로 가는 시간. 요게 6개 지연값으로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12개 값이 있죠. 12개 값을 명시하게 되면 그 12개 값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가 0에서 1. 그 다음에 1에서 0. 그 다음에 0에서 Z.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값이 6개 있던가 12개 있을 때는 요건 여러분들이 나도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요 교과서를 보고 요 순수대로 값을 명시했거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6개 지연값을 한번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